네,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준석 스나이퍼신데 이준석이의 천적이 나타났어요. 우선 이준석이가 이제 골로 가게 생겼는데 일단 뭐 언론에서 좀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그로를 좀 끌어서 그냥 의미 없이 보시면 이제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여기 자기 이제 그 자기 짝꿍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배신의 코드가 있죠. 근데 배신의 코드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 아니다. 국민만 봤다. 그러면서 본인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개혁이다 이래요. 따뜻한 개혁이니 뜨거운 개혁이니 차가운 개혁이니 하여튼 뭔 다 개혁이래. 개혁이래 지들이 하는 거는. 이거는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신당의 당비, 그다음 보조금 슈킹, 뭐 사기, 배임 이런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도 수습하지 못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직무 복귀하시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한번 이제 리셋이 된다. 예. 한번 이제 우리 부정선거 사전 네. 개표기 껐다가 켰더니 리셋되듯이 리셋된 대한민국 정치도 좀 리셋해야 되지 않은가. 국민들이 지금 그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못 따라와요. 그다음에 국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을 또 대한민국 정치가 못 따라와요. 고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의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도 아니에요. 사류라고 했어요. 요런 게 있으니까 사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참에 그냥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백종원 사건들 보시면서 저는 이준석 생각났거든요. 왜냐면 이미 백종원의 뭐 일들은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 방송에서도 꾸준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왜 이상한 농약통 같은 거에 주스 담고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랬는데 안 보인 거죠. 못 본 거죠. 왜 못 봤냐? 언론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뒀는지를 봐야 돼요. 백종원의 신화, 마이너스 손, 그러니까 무슨 마이너스 손? 마이더스의 손. 얘가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더스의 손. 그래서 백종원만 거치면 죽어가던 가게도 막 숨을 불어넣는다. 아니, 심지어 시를 살린다고 그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 진짜 진실을 파헤쳤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만능 소스를 보니까 세상에 물탄 그 있잖아요. 굴소스에 물탄 소스 이런 것들이 원래 있어 왔어요. 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이 원래 처음부터 하버드 학력의 사기로 들어왔어요.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구나. 언론이 빵빵 천재. 잘 생각해 보시면 하버드에서 공부를 그래 했다. 그게 정치판 양아치로 풀리냐고.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 컴퓨터 사이언스 그걸 4년에 졸업했다고. 왔다 미친 천재인데 입만 열면 이상한 헛짓거리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가만히 이제 하나씩 진실이 파헤쳐지면서 아 그랬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준석의 학력 비리는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신정학급이다. 경찰도 알아요. 강남 경찰서도 이준석의 복수 전공도 가라고. 근데 우리는 파헤치는 게 지금 뭐냐? 컴퓨터 사이언스까지도. 이건 고졸, 하버드 고졸이다까지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못하는 거예요. 경찰도. 조사 다 끝났어요. 챗 GPT만 돌려봐도 하버드 학칙에 넣으면 거짓말인 거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성적표를 공개한 부분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셔요. 중국어만 냅다 공부했다며. 8개. 중국어 8개. 경제학 몇 개. 5개 끌쩍끌쩍. 일본 판화. 공자학. 그리고 상장은 중국 상장. 하버드에서 공자학원 다니지 않았을까.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 중국어보다 더 적게 듣고. 그리고 조인트군 나발이고. 지금 아직도 경제학은요. 조인트 나발이고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피해가는 거죠. 슬그머니 네이버 프로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본인 나와가지고 최근에 뭐라고 했죠? 근데 전 너무 웃겨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거기는 서울대 법대보다 하버드 출신을 더 알아준다고. 자기가 외교를 두세 배 잘할 수가 있대요. CIA 신고했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CIA 신고했고 이미 친중의 세력이다라는 것도 다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 전 국민이 영어 울렁증 맞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영어는 진짜 울렁증이 있어. 아유 울렁증 있죠. 저는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영어 못해요. 대학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영어 못해.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아 동거를 했거나 아니면은 공부 안 하고 그 펍이죠. 클럽 같은 데 클럽 같은 데서 그렇게 노는 애들은 이거 회화는 잘해요. 왜냐하면 그거 잘 안 들리거든. 클럽 시끄러워요. 그런 데서 막 크게 얘기하면서 술 한 잔 먹으면 왜 용감해지잖아요. 용감하게 막 떠들고 이런 애들이 잘해. 근데 공부하고 그 학점 받기 위해서 절절절절 공부한 애들은 이거 할 새가 없어요. 물론 쓰는 거 읽는 거는 하지. 이거 하고 읽는 거는 하지만 이거 할 새가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거 어디 바에서 하든 여자하고 살든 해서 이거 잘해. 아니면은 어렸을 때 간 애들. 그러니까. 예, 그 영어 울렁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영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 울렁증이 이건 있으니까. 당연해 못해. 이준석이 가짱게 보고 자기 성적표를 얘도 잘 못해. 1페이션트 봤잖아요. 뭐라고 했죠? 아픈 사람을 뭘. 하여튼 얘도 그때 영어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 인용환 교수 내가 들어봤는데 잘하는 영어. 왜냐하면 얘는 학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학부에 간 애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토론은 그거 치고는 못하는 거예요. 중국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중국말만 쎄가빠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퀸시하우스 기숙사에 대한 제보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가 주로 중국 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중국 공부를 열심히 하버드 가서 베이징 때가 아니고 하버드 가서 열심히 한 사람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이죠. 큰 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마 천적이 나타났어요. 네, 천적이 나타났는데 일단 우리는 허은하 전 당대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서운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센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에서 원래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개곡이죠. 동탄의 개장수. 네네. 그랬던 분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먼저 개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요. 근데 대선 후보를 내는 과정이 이거는 뭐 내래 김정은이라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후보 들어와가지고 찬반으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경선에서 토론도 없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부 상황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차단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다른 분이 너무 이거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23곳에 있는데도 개혁신당에서는 단 한 명도 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 양양자 의원이 그랬잖아요. 야는 DNA가 그렇다고. 야는 DNA가 누구와 타협하거나 누구와 함께 공존하는 DNA가 아니라 이건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 까지 못 갔잖아. 앞으로도 모든 사람을 스태프로 둬야 되는 그런 DNA다. 그거를 양양자 의원이 잘 분석했네. DNA를.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똑똑해. 그리고 허은하 당대표도 워낙 도덕이 없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 나온 거 후배한테. 이게 이준석 뭐 준수톤인가 무슨 영화인데 이제 허은하 전 당대표가 이제 시내까지 나와가지고 영화관에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누적 관객 수가 3,000명 조금이라더라고요. 미치겠다. 이거 사진 찍었네. 아무도 없는 거.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지. 그들이 만든 거품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한동훈이 그렇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한동훈 책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재기 할 수도 있지. 사재기.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 정말로 누군가 하나는 사야 돼요. 나 읽어봤는 데가 나와야 돼요. 한 사람도 읽어봤는 데가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없어. 없어요. 그리고 60대
5, 60대가 한동훈을 또 좋아한다라고 해서 5, 60대 보수 유권자 중에 한때 한동훈을 따랐던 분께서도 물어봤어요. 샀냐? 그 한동훈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정말 싫어 죽겠다. 자기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나 한동훈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빨리 발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갈빵을 한 방에 보여주는데 허은하 전 당대표도 워낙 도덕이 없다라는 걸 안다. 이게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강력하게 몰아칠 거는 저는 그 다음이다라고 봐요. 일단은 명태균 이제 뭐 게이트에서 이 좌파들이 뭐 김건희 여사 뭐 땡겨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건 그때 당대표 3천만 원짜리 똥개와 함께 했던 종인 할배가 만들었던 뭐 오세훈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지상욱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명태균 의혹 소환 조사하는데 다음은 누구냐? 이준석 떨고 있냐? 자, 그래서 살짝 크게 시선을 보시고 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누구냐? 김기수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준석의 천적입니다. 이제 새롭게 나타났는데요. 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저 김기수라는 분이 개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대요. 네. 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게 당색이잖아요. 시알리스 색깔. 당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던지길래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건데 이 김기수 이게 당색이에요? 네, 시알리스 색깔이잖아요. 시알리스 그 거시기 시알리스. 네네네. 그 색깔이 이거예요? 네, 극하바 색깔이랑 똑같은. 극하바 색깔로 했어 하필이면. 네. 아유, 왜냐면 이준석을 가장 대표하는 게 뭘까? 시알리스? 7억 각서, 성상납, 시알리스 두알. 그다음에 하버드 위조. 그러니까 조인트 콘센트레이션. 그런 색깔에서 자기가 그냥 잘 선택했다라고 봐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때 한때 막 조롱 받았잖아요. 우리도 막 방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기수 후보가 개혁신당을 처음 신당할 때 이렇게 들어오고 보수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뜻인 보수인지 뭐 차가운 보수인지 뭐 그거를 생각하고 그 뜻을 품고 같이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이치를 다음 대선 지금 조기 대선 다음 대선에 후보로 이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계속했고 허은하 전 당대표도 이 후보에 대한 기대를 했었어요. 경선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준석이 피해 다녔을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진짜 박사입니다. 그다음에 하버드하고 쌍벽인 스탠포드 박사입니다. 그리고 토목이에요. 서울대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서울대 여기서 또 어디가 되냐면 이준석의 논문 검증이 들어가지거든요. 거기서 토목으로 검증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토목 뭐 논문을 썼다라면서 이준석의 페이스북에 뭐 서울 지하철 무슨 뭐 7호선에 경제 어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국의 원래 논문 표절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가 표절 의혹도 있다. 근데 지금 밝히시고 계신다. 이분이 생각보다 파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게 좀 후달거려요. 마지막엔 항상 이준석 떨고 있니?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 했잖아요. 다음은 누구냐? 이준석 떨고 있니? 이때 이준석이 같은 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수수색 됐다라고 언론이 뜰 때 이준석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조기 대선판에 운운했던 그 한동훈 오세훈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설명을 막 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꼭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다라는 이 시기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게 김종인이 국힘에 있었고 이준석은 이 국힘의 당대표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일 얘기하고 있는 거.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꼬라지 꼴값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마 찬찬히 기다렸다가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료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복수 전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근데 이봉규 TV에서 2023년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5월 달에 2년 전이네. 5월 달에 그러니까 처음 방송은 제가 3월 달에 계속 했고 이봉규 TV가 파급력이 있잖아요. 5월 20일에 방송을 20일 지나서 방송을 하고 이준석의 학력 복수 전공 없었다 방송하고 이제 빵빵 10억 내기. 10억 내기가 나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자기 복수 전공 뭐 타진료 놀이 뭐 어쩌면서 막 맞아, 뭐 주접을 떨었어. 주접 떨었어요. 타진료는 자기 학적부 공개했어요. 공개도 못하면서 언론 봉쇄수를 썼죠. 고소고발 남발했습니다. 결국은 강남 경찰서, 울산, 제주도 다 그 댓글 다신 분, 뭐 이 우리 방송을 보고 다시 또 방송을 하신 분들 다 무혐의가 났잖아요. 이준석이 2024년에 7월에 슬그머니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꿔요. 바꿨죠. 네, 바꿔요. 복수 전공에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요. 그 5개 끌적거리고 바꿔요. 그런데 자 대선 후보로 나가요. 중앙선관위에 서류를 계속 넣었잖아요. 네. 그때 개혁신당으로 동탄에 나올 때도 중앙선관위에 이거 이 아포스티오 공중 아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아포스티오 공중을 내는데 심지어 조국 혁신당도 외국에서 공부했다면 아포스티오 공중으로 이제 학적부를 발부받아서 내는데 왜 이준석은 사설 업체에 그 서류를 내느냐? 그랬더니 이제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냈냐? 이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경찰 조사가 그거 형사 사건이고 뭐 민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선관위가 다루겠다. 이거 회피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때 서류를 똑같이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학적부를 새롭게 발급을 못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서류를 다 기억해 보시면 복수 전공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2024년 7월에 뭘로 바꿨어요? 조인트로 바꿨잖아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 전공이라고 한 거하고 조인트 컨센트는 엄연히 다른 건데 그걸로 서류를 냈다는 게 그 자체가 그 허위 학력 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략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지가 복수 전공이 아니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서류를 낸 건 복수 전공인데 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건데 제가 마지막 사진 하나만 네. 이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접수를 한 거예요. 네. 2025년 카합 이준석 대통령 후보 효력 정지 가처분 채권자 김기수 채무자 개혁신당 해서 접수 일시 25년 3월 18일 며칠 전에 했네요. 네. 5시에 제출 서류 명칭은 인사가처분 신청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3월 18일에 접수한 걸 접수증으로 올렸네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채권자라는 건 이거 뭐 손해배상 청구예요? 뭐 왜 채권자라고 그러지? 그건 제가 법적으로 해석이 잘 안 돼서 채무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법원에서 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아포스티오 공정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네. 이제 내야 되네. 네. 내면은 이제 들통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내고 그냥 버텼잖아요. 뭐 버텼는데. 언론으로 바람몰이하면서 근데 버텼잖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한 거죠. 이분이 아주 물군들어지네요. 김기수 네네네. 이분이. 그래서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은 박사님께서 조금 더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는 사실 좀 애국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수 유튜버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서 되게 서포트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어때요? 윤석열 아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MBC 같은 경우는 뭐 3,000개, 300개 뭐 시체 담는 봉다리 그거 갖고 귀가 쳐가지고 그거 매해. 매 하는 거고 그거 발주한 것도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계엄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완전 이거는 그 가짜 뉴스로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탄다. 그게 그 뒤에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석을 해줘도 이미 선동을 당한 또는 가짜 뉴스에 젖어버린 세력들에게 진실을 투척하기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거를 가장 잘 이용했던 게 공산당 세력이잖아요. 스탈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직무 복귀 후에 돕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에 대한 이슈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칼이 남아 있어요. 한동훈이 나가겠어요? 아니죠. 안 나가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준석 나가겠어요? 정당이 해산돼도 안 나갈 겁니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걷어내는데 우리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일본교 TV에서 지금 계속 이준석의 가짜 인생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력의 길로 가야죠. 그렇게 계속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나가리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불 거다. 그럼요. 아니 정치인은 정직해야 돼요. 본인에 대한 돈 관계도 들었고 여자 관계 뭐 성상남 이거 어떤 것 하나 해명하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학력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와서 하버드 이력으로 외교에 큰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끼리도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도 그 학력도 그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있어요. 저 주변에도 있어요. 있어. 그건 개인끼리 그냥 피해자라고 그래봐요. 그 사람 상대자도 그것도 큰 피해도 아니야. 그거는 뭐. 남편 알아요. 그 사기 이력이라는 걸 알아도 넘기는 거지. 뭐. 그런데 이거는 법을 만드는 저 국회의원이 온 국민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이 거기다가 또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력 사기를 친다. 그럼 그걸 사기 때문에 표를 준 사람들을 이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사기를 당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걷어내줘야 되는 세력. 그러니까 뭐 친중, 친북 이런 간첩 새끼들도 있지만요. 사실 국민을 상대로 이 사심을 발휘했던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꿀 빨았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나라 사랑, 나라 생각하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그리고 부정의 세력 없게 안전하게 중국 대륙에 북한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먹히는 이걸 안전하게 지켜서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주로 우선순위로 보는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선거법 같은 것도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게 거짓말 서류라든가 거짓말 학력으로 그 선거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딱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학력 위조는 아주 거짓말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지. 저 근본 자체를 흔드는 건데. 엄청난 거짓말이. 그것 때문에 얘가 정치인 된 건데 하버드 간판 하나가 업적이 뭐 있었어요.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떴는데 그 출신 자체가 거짓말이면 아니 하버드를 다녔어. 그건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복수 전공 안 했잖아. 지금 그거 물건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꿨는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안 했잖아. 그것도 없어. 경제학과는. 그러니까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는데 이런 놈이 법을 만드는데 또 뭐 하냐면 결정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맞아요. 이거를 앞장서서 싸운 놈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실시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악동의 짓을 한 거라니까.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작하고도 본인이 얼마나 물꼬를 텄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프레임을 못 잡을 때 프레임 투척 딱 하고 뒤로 쏙 빠지는 역할을 이준석이 계속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장 악랄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으로서 너만큼은 뽑지를 않겠다 1위에 그럼요. 이참에 걷어내야 되는 거고 언론도 좀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투자를 했으니 이 원금 본전 생각에 지금 그런데 더 잡고 있다가는 마이너스 칩니다. 나락갑니다. 지금
저 조선일보요, TV조선하고 이 절독이라고 그러죠. 구독했던 나도 이제 구독 취소했는데. 저도 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5분의 1이 넘는데요. 세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 매출이라고 그럴까? 매출의 5분의 1이 거덜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군요. 지금 비상이래.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눈을 떴죠. 그 더 퍼블릭, 그다음 아시아 투데이,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뉴데일리, 뭐 스카이데일리, 뭐 그런 스카이데일리, FN 투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진실, 왜곡 없는 그 가감 없이 뭐 담는 그런 걸 찾잖아요, 우리가. 대한 언론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김영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